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앱스코 코리아 황바른입니다. 교육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교육은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아카데믹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스마트하게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10월에 진행되는 교육은 AI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오니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육에 집중하여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교육 시작에 앞서 오늘의 교육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살펴볼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린 다음에 각 기관별로 어떻게 접속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및 상세 검색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AI 기반 자연어 검색과 AI 인사이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살펴볼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육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사용해 보시거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앱스코의 대표 최대 원문 제공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 교육학, 공학, 의생명학, 물리공학 등 각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널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각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널의 서지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스코의 대표 최대 원문 제공 해외학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10,000종 이상의 많은 저널과 또 업계 출판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발행된 저널의 원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세한 타이틀 리스트 또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공유해 드리는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접속해 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별로 자세한 설명 사항과 타이틀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며 해당 페이지에서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로 접속해 주신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또는 원하시는 경우 저널 또는 서브젝트에 따른 타이틀 리스트도 엑셀 또는 HTML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아카데미 설치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교육에서는 가장 상위 버전인 얼티메이트 버전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버전에 따라서 제공되는 종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얼티메이트가 아닌 컴플리트나 프라이머나 엘리트를 구독하고 계신다면은 오늘 제가 실습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검색 결과와 여러분들 기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신 후에 이용하실 때 나타나는 검색 결과가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버전별로 풀텍스트 저널과 매거진을 제공하는 수, 그리고 피어 리뷰 저널 수와 또 엠바고 없이 제공되는 수,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와 스코퍼스에 등재되어 있는 저널의 수 부분은 해당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원문 및 저널 매거진 리스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전 주제 분야의 핵심 저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별표 표시된 저널들은 타 데이터베이스 제공사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앱스코 독점 제공 저널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나는 이 저널의 원문을 이용하고 싶다. 이럴 경우 앱스코 아카데미 서치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에도 마찬가지로 주요 제공하고 있는 저널 및 매거진 리스트이며 마찬가지로 별표 표시된 저널들은 앱스코에서만 제공되는 독점 제공 저널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함께 살펴볼 아카데미 설치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앱스코 호스트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할 텐데요. 이 앱스코 호스트란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책 등과 같은 품목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혹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주제별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책을 구독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지금 앞에 보이시는 우측에 보이시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는 올해 새롭게 인터페이스가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최적화된 UI로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양질의 데이터와 검색 기능을 갖춰 연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 호스트를 어떻게 기관별로 접속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을 들으시면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 화면에는 교육 화면을, 한 화면에는 실습을 할 수 있는 창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을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회 접속인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도서관 상단 메뉴바에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메뉴를 찾아서 접속해 주신 다음에 아카데믹 설치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나타난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제가 예시로 전자재료 학술 DB e저널이라고 명시를 해 두었는데요. 이 명칭은 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어떤 기관에서는 학술 저널, 어떤 기관에서는 DB와 같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를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서관 담당 사서분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메뉴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간략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관별로 어떻게 접속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볼 차례입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검색들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데모 세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보일 수 있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가 바로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화면 중앙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되고요. 기본 검색창 하단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필터들이 제공됩니다. 원문을 제공하는 결과만 볼 수 있는 풀텍스트 필터 또는 저널 중에서 피어 리뷰를 거친 저널만 볼 수 있는 피어 리뷰 필터, 연도 필터는 1년, 5년, 10년 단위로 해당 연도 내에 출판된 결과물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필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검색창 우측 상단에 보시면 상세 검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그냥 도서관 검색창인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서관 검색창이 아닌 오늘 함께 살펴볼 데이터베이스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학술 데이터베이스 메뉴로 접속해 주신 다음에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주시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셔야지 이용이 가능한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페이지가 이동이 됩니다. 이 페이지로 접속해 주신 다음에 네, 교육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앱스코에서는 450여 종의 주제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통된 인터페이스가 앱스코스트라고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그, 그 말은즉슨 이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만약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다. 이럴 경우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동시에 검색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옆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명칭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아카데미 얼티메이트 또는 컴플리트, 프라이머, 엘리트 버전별로 뒤에 명칭이 다르게 나타나실 텐데요. 해당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 제공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쭉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해당 부분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이용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검색을 하시고 학술 자료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카데미 서치는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며 비즈니스, 교육, 사회학, 심리학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교육은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는 교육이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선택한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마이 페이지는 개인화된 기능으로 검색을 수행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시면서 관련 자료들을 인터페이스 내에서 저장을 하시거나 또는 검색 기록을 확인하거나 알림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마이 페이지입니다. 이 마이 페이지 기능은 우측 상단에 있는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로그인을 미리 해놓은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마이 앱스코를 누르시면은 계정 생성이라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략하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무료로 계정 생성이 가능하고요. 앱스코호스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실 때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면은 저장을 하시거나 검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탐색 도구에서는 새 검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와 도움말 버튼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 그리고 저널 출판물에 따른 검색과 주제에 따른 검색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기본 검색을 한번 수행해서 검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검색한 결과 해당 키워드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결과가 나타나며 제목뿐만 아니라 초록, 주제어 등의 해당 키워드가 매칭되는 관련성을 기준으로 결과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목, 초록, 주제어에 일치하는 키워드들이 제목에서는 노란색으로 초록, 주제어에서는 볼드체로 표기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초록과 주제어는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전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상세한 항목에 대한 정보는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출판상, 초록, 주제어뿐만 아니라 문서의 유형, 저자 제공 키워드, ISSN, 단어 수,
DOI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요. 가장 하단에는 원문을 볼 수 있는 페이지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검색을 수행한 결과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 버전에서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관련해서는 32만 건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수많은 결과를 한 번에 모두 살펴보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이럴 때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필터입니다. 이 필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검색 결과를 좁혀가면서 시간을 절약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료들만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필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유형 필터부터 살펴보시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자료 유형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검색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널뿐만 아니라 매거진, 업계 출판물, 신문, 회의 자료, 리뷰 등과 같이 다양한 자료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만약 나는 과제나 연구를 위해서 저널 또는 매거진 또는 리터러처 리뷰 페이퍼만 살펴보고 싶다. 이럴 경우 원하시는 자료 유형만 선택해서 살펴보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자료 유형의 결과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자료 유형에 포함되는 결과감이기 때문에 만약 32만 건에서 학술 저널을 선택하시면 28만 건 정도의 검색 결과로 좁혀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검색 결과에는 창간호부터 색인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이 함께 검색이 되기 때문에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검색 결과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나는 원문을 제공하는 검색 결과만 살펴보고 싶다 하실 때는 Full Text 필터를 클릭해 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28만 건에서 11만 건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널 중에서도 나는 피어 리뷰를 거친 저널만 살펴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필터를 클릭해 주시면은 저널 중에서도 피어 리뷰된 저널만 살펴볼 수 있으며 11만 5천 건 정도로 검색 결과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술 자료를 살펴보실 때는 사실 최신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과제나 연구를 수행하실 때 자료를 찾았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에 나온 자료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나의 과제나 연구에 인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 필터를 사용하시면서 최근 5년 이내로 출판된 결과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5년 이내로 결과를 필터링한 결과 7만 8천 건 정도로 검색 결과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필터뿐만 아니라 더 많은 모든 필터는 모든 필터를 누르시면 우측 패널에 제공이 됩니다. 패널에 제공되는 필터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적용했던 필터들은 선택한 제한 항목 아래 표시가 되며 X 버튼을 눌러 손쉽게 제거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판 연월일 필터에서는 1년, 5년, 10년 단위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의 범위를 통해 구체적인 연월일을 지정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검색을 하셨다. 예를 들어 아카데미,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세 가지를 선택해서 이용하셨다 하시면은 그 세 가지 중 검색 결과에서 아카데미 설치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제공하는 결과만 살펴보고 싶으실 때 이 데이터베이스 필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용은 앞서 살펴봤던 자료용 필터와 동일하고요.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필터는 주제 필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광범위하게 예를 인공지능 관련해서 과제나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광범위하게 과제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데 학술 자료에서는 어떤 주제로 세부적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으실 때는 주제 필터를 살펴봐 주시면 좋습니다. 시소로스 어휘집에
등재되어 있는 주제어나 또는 일반 주제어로 보시면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주제어들이 나타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리서치 이벌루에이션이 220건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디벨로핑 컨트리스 또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어들이 함께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어들을 살펴보시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괄호 안에 있는 수치는 해당 키워드와 같이 함께 사용된 결과의 수를 의미합니다. 출판물,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 중에 특정 출판물, 특정 출판사에서 출판된 검색 결과만 살펴보고 싶으실 때 필터를 적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만약 많은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출판물이나 출판사를 선택해서 필터링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언어, 지역 필터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필터를 적용하시면 보다 세부적으로 결과를 빠르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검색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불리한 연산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불리한 연산자는 학술 검색의 기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검색하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정의시켜주는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인데요. 특히 이 연산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and, or, not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산자를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늘려나가거나 또는 반대로 줄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and부터 살펴보면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2개의 키워드의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검색할 경우 2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소셜미디어와 우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싶다. 이럴 경우 소셜미디어 and 디프레션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와 디프레션 2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면 다시 기본 검색으로 돌아간 다음에 소셜미디어라고만 검색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17만 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엔드 연산자를 사용하신 다음에 함께 검색될 수 있는 우울이라는 디프레션 키워드를 입력했을 경우 이 2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만 확인이 가능하며 4,000건 정도로 검색 결과가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월 연산자는 AND와 반대로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개 이상의 키워드를 5월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합해서 검색을 하게 된다면 2개 이상의 키워드들 중 최소 1개라도 포함된 검색 결과를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5월 연산자는 보통 동의어, 유의어까지 함께 검색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만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 검색 결과 17만 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 나는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싶다. 이럴 경우 동의어, 월, 그 다음에 SNS 또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또는 특정 플랫폼도 한번 넣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함께 검색대에서 살펴보고 싶은 유의어, 동의어 등을 함께 5월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합해서 검색을 수행하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소셜미디어만 검색했을 때는 17만 건이 나타났다면 여러 가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는 21만 건으로 검색 결과가 넓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라는 관련 학술 자료를 탐색하는데 어떤 저자는 소셜미디어, 어떤 저자는 SNS나 또는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특정 플랫폼을 언급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색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5월 연산자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낮 연산자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AND와 같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예시를 살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유튜브는 제외하고 싶다. 이럴 경우 소셜미디어 낫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가 포함된 검색 결과 중 유튜브가 포함된 검색 결과는 제외하고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면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도 교육과 함께 한 화면에서 실제 검색을 수행하시면서 검색 결과의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셜미디어만 검색했을 때는 17만 건이 나타났다면 유튜브를 제외한 결과 16만 건으로 검색 결과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약 만 건 이상의 검색 결과는 유튜브에 관련된 검색 결과였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불리한 연산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연산자는 사실 상세 검색에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상세 검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검색창 우측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면은 여러 개의 검색창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필터들을 미리 적용해서 보다 상세하게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개의 검색 필드가 제공되며 아래 행 추가를 눌러 최대 12개까지 검색 필드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검색 필드 우측에서는 모든 필드뿐만 아니라 타이틀 또는 특정 저자 또는 타이틀과 초록 또는 저자 제공 키워드와 같이 구체적인 필드를 지정해서 해당 필드에서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소셜미디어가 모든 필드가 아닌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결과만 살펴보고 싶다. 이럴 경우 타이틀을 선택해 주시고 소셜미디어에 입력해 주신 다음에 검색을 클릭해 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목에 소셜미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and or not 불련 연산자를 여러 개의 필드를 사용하실 때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며 만약 불련 연산자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한 번에 검색 필드를 사용해서 검색을 수행하실 수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 개의 검색 필드를 사용해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또는 and or not 여러 개의 연산자를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에도 이 필드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and or not 연산자를 선택해 주시고 검색 필드를 사용하신 다음에 검색을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방금까지 학습해 본 불련 연산자 개념을 통해서 앞에 보이는 주제를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젊은 사람들의 불안과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학술 자료를 탐색하기 위한 주제인데요. 만약 불련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에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서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불련 연산자를 잘 조합한다면 이 검색식을 한 번에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세 검색에서 수행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함께 검색될 수 있는 anxiety 또는 depression 이 두 개의 키워드는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모두 포함돼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young people까지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실시한 결과 지금 이 타이틀 필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색이 수행되었는데요. 다시 수정해서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726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검색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검색 키워드를 그룹화하면서 검색식이 구현이 되고요. 만약 괄호로 그룹화하거나 여러 개의 불련 연산자를 사용하는 조합에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하나의 검색창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오늘 교육의 핵심 주제인 AI 기능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AI 기능들이 엑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 탑재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기능들을 살펴보기 전에 간략하게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단어인 것 같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사용하실 때 AI가 없는 정보, 거짓 정보를 마치 있는 것, 사실인 것처럼 제공하는 현상을 환각,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줄이는 기법으로 레그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레그라는 키워드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함께 살펴볼 앱스코호스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AI 기반의 자연어 검색인 NLS, Natural Language Search라는 단어도 함께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살펴봤던 불련 연산자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실습 예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젊은 사람들의 우울과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쿼리를 만들어서 검색을 실시했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연어 검색을 사용하시면 복잡하게 쿼리를 만들지 않더라도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지리로 바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어 검색 기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구 경험, 배경, 사용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누구나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최근 사람들은 AI 관련 도구들 사용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을 하고 그 질의에 따른 결과들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앱스코도 그러한 기능들을 탑재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연어 검색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복잡한 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의 언어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자연어 검색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자연어 검색 기능을 사용했을 때의 검색 결과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자연어 검색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리로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 매칭되는 결과가 없다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AI가 자동으로 자연어 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한 후에 검색을 실시하면 이 지리에 대해서 AI가 자동으로 검색 쿼리를 만들고 그 쿼리를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매칭해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 검색은 여러분들 검색 화면 왼쪽 우측 하단에 있는 자연어 검색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신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기관에 따라서 자연어 또는 내추럴 랭귀지 서치라고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혹 어떤 기관에서는 이 토글이 아예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관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문의는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도 실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검색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앞서서 검색했던 주제 기억나시나요? 코로나19가 젊은 사람들의 정신 우울과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자연어 검색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고 검색을 수행하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나의 쿼리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멘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어 검색 기능을 활성화하신 후에 검색을 수행하게 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AI가 자동으로 해당 지리에 대해서 쿼리를 만들어주고 그 쿼리를 바탕으로 일치되는 결과,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들을 살펴보면 키워드 코로나19 팬데믹, 젊은 사람들, 그리고 디프레션, 앤사이어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면은 정확하게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결과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질의에 대해서 AI가 도대체 어떻게 쿼리를 만들어서 검색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AI가 자동으로 불리한 연산자 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쿼리를 만들어서 검색을 실시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리한 연산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쿼리를 만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자연어 검색을 이용하신 다음에 이 나타나는 쿼리를 복사하시고 다시 자연어 검색 기능을 비활성화하신 다음에 쿼리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쿼리를 조금씩 수정하시면서 불리한 연산자를 수정하시거나 또는 동의어, 유의어를 추가하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쿼리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검색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연어 검색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해당 기능에 대해서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는 검색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한번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아이고 잠시만요. 자연어 검색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검색을 시행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우울, 디프레션, 멘탈 헬스까지 포함돼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앱스코호스트에서 제공하는 오늘 함께 살펴보는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학술 자료를 제공하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가급적 영어로 검색해서 적합한 결과들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 이렇게 영어로 키워드가 매칭되면서 검색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한국어에 대한 질의가 번역이 적용이 되지 않아 영어로 되는 자료들을 결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 학술 자료들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영어로 키워드를 검색하시거나 자연어 검색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AI 인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수행하시고 이 자료가 검색 결과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검색 결과가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인지를 판단하실 때는 제목, 출판사항, 초록, 주제어 등을 보시거나 또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원문을 실제 확인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몇백 건, 몇천 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하나하나 원문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AI가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AI 인사이트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AI 인사이트 기능은 AI가 자동으로 해당 논문의 실제 원문 내용을 기반으로 2개에서 5개 정도로 핵심 요약 정보를 요약해주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AI 인사이트 생성을 클릭하시면은 LLM을 기반으로 실제 레그 방식까지 사용하여서 신뢰할 수 있는 실제 원문 기반의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AI 인사이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AI가 자동으로 2개에서 5개 정도로 해당 결과에 대한 핵심 요약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간혹 요약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 여러분들이 실제 이용하고 계시는 다른 AI 툴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AI 툴들의 PDF 내용을 첨부해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AI가 웹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요약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제 원문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이 AI 인사이트 생성 정보를 조금 더 신뢰하면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인사이트 생성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현재 순차적으로 원문이 제공이 되고 있으며 간혹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일반적인 상용화된 AI와 앱스코어 AI에 대해서 비교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먼저 목적부터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AI는 일상적인 대화나 아이디어 생성, 요약 번역 등 광범위하게 활용을 한다면은 앱스코어에서 제공하는 AI 도구들은 학술 논문 검색, 요약, 추천 등 학술 연구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AI는 웹상에 제공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앱스코어에서 제공하는 AI는 실제 앱스코어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실제 원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환각,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앱스코 AI는 학술 자료 탐색이나 유용성 판단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앱스코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살펴보았고, 어떻게 접속해서 기본 및 상세 검색, 자연어 검색, AI 인사이트 기능까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채팅창에 앱스코스트는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학술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아카데미 서치만 해당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주의해 주실 사항은 앱스코호스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인터페이스는 맞습니다만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상이합니다. 만약 나는 한국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 한국대학교에서는 이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만 구독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제공되는 자료들을 탐색할 수 있는 앱스코스트를 이용할 수 있고요. 만약 나는 또 다른 대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는 아카데미,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등과 같이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다른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한 열 몇 개 구독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이 부분에서 그 열 몇 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면은 주제 분야를 여러 가지 주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앱스코호스트는 여러 개의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종수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들 사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과제 또는 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앱스코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